퀸즈 플러싱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먹자골목의 관문 149가 교량이 재개통됐습니다. 오늘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뉴저지주 건강보험사들이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 2년 이내 해외 방문 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은 매분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가을 8학년이 되는 뉴저지 학생들부터는 표준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점을 받아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퀸즈 플러싱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먹자골목의 관문 149가 교량이 재개통됐습니다. 개통식에 참석한 퀸즈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 상인들은 교량 폐쇄로 겪었던 큰 피해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상권을 가로막고 있던 149가 교량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오전 지역 정치인들과 주변 상인들 그리고 뉴욕시 관계자가 함께 교량의 재개통을 축하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년 동안 이 브릿지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한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발전돼서 우리 그동안 애 많이 먹으셨던 속상하셨던 우리 소상인들 주름이 조금 펴졌으면 좋겠고 비즈니스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149가 교량은 지난 2010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년 후인 2012년 공사를 마쳤지만 부실 공사로 교량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부실 공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리 건너편 한인 상권은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동인구가 줄어 매출이 감소해 그동안 많은 업체가 이전과 폐업을 했습니다. 수차례 뉴욕시와 정치권에 진정도 하고 법적인 소송에 나서기도 했지만 별다른 대책이나 보상은 없이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이번 이 교량 개통을 통해서 많은 동포들이 먹자골목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편 뉴욕시 교통국은 교량 주변에 파킹 미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방문객들의 주차가 불편했지만 미터 파킹이 운영되면 이용객들의 주차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모기 유충 서식지로 지목되고 있는 전철 철로 사이 웅덩이에 살충제를 뿌리는 등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일 모기 유충 서식지로 지목되고 있는 뉴욕시 전철 선로 사이 웅덩이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배수 시설을 개선시켜 부활을 막는 대대적인 지카 방역 작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플로리다주 보건국이 국내에서 모기에 의해 감염된 첫 지카 감염 확진 사례를 발표하면서 뉴욕시 역시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MTA와 주 보건국은 뉴욕시 전철 시스템 가운데 36개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방역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모기 서식 규모와 증감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 서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방역 작업 외에도 지카 감염 방지 키트를 만들고 주택 소유주와 임산부에게 배포해서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지카 감염 확진 사례가 537건이지만 뉴욕주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건강보험사들이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건보료는 평균 7.5%, 소기업은 평균 10% 인상을 요청했는데요. 보험사들이 제출한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 보험사들은 연방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17년도 보험료 인상안에서 개인 건보료는 평균 7.56%, 소기업은 평균 10.03%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보험사들이 개인 평균 17.3%, 소기업 평균 12% 인상을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자회사인 옥스포드가 평균 32.3% 인상을 요청해 최대 폭을 기록했고 아메리헬스 HMO가 최대 26.27%, 뉴저지주에서 가장 많은 개인 가입자를 두고 있는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는 플랜별로 최소 0.97%에서 최대 7.55% 인상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소기업 건보료의 경우는 아메리헬스가 최대 폭인 22.75%, 에트나가 최소 14.54%, 최대 17.14%, 옥스포드는 플랜에 따라 최소 7.7%에서 최대 14.34%, 호라이즌은 최소 4.58%에서 최대 6.79%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인상률은 보건복지부와 주은행보험국의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통 최종 승인 인상률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수준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 입대 전 2년 이내 해외 방문 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은 매분위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3일 입대 전 2년 내 해외 방문 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은 매분위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보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오는 17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대 신청 직전 2년 이내에 해외 방문 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은 매분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매분위 신청은 미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비민 비자 소지 외국인이 대상이지만 새 개선안에는 교환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 2년 이상 합법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해외 교환학생 등 제2비자 소지 외국인은 미합법 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분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분위 신청 접수는 입대 정원 초과로 인해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매분위 프로그램을 통한 육군 선발 인원은 연간 쿼터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시로 오픈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고 신청 접수 재오픈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올가을 8학년이 되는 뉴저지 학생들부터는 표준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점을 받아야만 졸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3일 오는 2021년부터는 고교생들이 새 표준시험에 합격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졸업규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 8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부터는 반드시 새 표준시험에 응시하고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모두 합격 기준인 3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합격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르고 합격점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고교생들은 표준시험에 응시만 하면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이 가능하고 응시하지 않더라도 졸업시험을 SAT나 ACT 점수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주교육국의 이번 결정이 내려지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인 Save Our School 뉴저지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국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60% 정도의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저지주가 학교 교육 시스템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반면 뉴욕주는 25위로 중하위권에 머무는 데 그쳤습니다. 재정 전문 웹사이트 월렛허브는 미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학교 교육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뉴저지주가 종합점수 69.13점을 받으면서 73.65점을 획득한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주는 51.61점으로 중하위권인 25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평가는 학생 교사 비율과 평균 SAT, ACT 점수, 중도 탈락률 등 17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뉴저지주는 교육의 질과 학교 안전도 부문에서 각각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뉴욕주는 학교 교육 질 부문에서 32위, 학교 안전도 부문은 15위에 올랐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뉴저지 다음으로는 커네티컷이 65.47점으로 3위, 버몬트가 64.75점 4위,
위스콘신 51.6점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최하위에는 루이지애나주가 총점 30.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욕시가 무면허 택시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민사 몰수 방식으로 차량 압류 조치도 시행됩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조사관들을 투입하고 정식으로 발급된 라이선스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불법 택시 차량 색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일반 번호판을 달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태우거나 일반 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라이선스 없이 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민사몰수 방식으로 차량 압류 조치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적발된 운전자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 압류 조치를 내렸지만 차량을 뺏긴 운전자가 TLC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위반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 없이 사유재산인 차량을 압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범죄나 불법행위 혐의자를 기소하거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도 범죄에 연루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인 민사 몰수에 의한 압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2013년부터 시티바이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용자도 늘고 있는데요. 시티바이크 정류소가 맨하탄 업타운 지역으로도 확대됩니다. 뉴욕시 당국이 3일 시티바이크를 이용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정류소를 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와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내로는 85가에서 110가 사이에 시티바이크 정류소 28곳이 새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88가에서 5번가, 87가에서 암스테르담 애비뉴, 87가에서 웨스턴 애비뉴 등 3곳에는 이미 정류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티바이크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처음엔 6,000대로 시작했지만 올해 말까지는 10,000대, 2017년까지는 12,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뉴욕시는 이달 말까지 새롭게 등록하는 시티바이크 가입자들에게 연간 이용료 $155에서 $25를 할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주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레이크 베리에사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이 나파와 욜로 카운티 지역에 퍼지며 지금까지 산림 4,0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콜드파이어로 명명된 이 산불은 5%의 더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발생한 지역으로 향하는 128번 하이웨이는 임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 인근 35개 가구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지역 주민과 야영객 등 100여 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도 레이크베리에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6,000에이커가 전소된 적이 있어 이 지역 산불 예방에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국종합병원의 건강검진을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할 수 있는 예약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보험회사 천하보험은 어제 한국 내 건강검진을 위한 온라인 예약 사이트 메디투코리아.com을 출범하고 사이트의 공식 오픈을 알렸습니다. 메디투코리아.com 방문 시 사용자들은 검진 목록과 비용을 병원별로 비교할 수 있으며 병원 예약 뒤 2-3주 안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투코리아.com 측은 병원들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어 가까운 병원을 선택한다는 장점이 있고 검진 비용도 내국인들이 지불하는 수준으로 낮춰 비용 부담을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협력업체로 참여한 아시아나항공과 롯데호텔 등의 할인 혜택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계획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싱가포르의 길거리 음식점 2곳이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지 미슐랭의 별점을 획득했습니다. 노점 식당으로는 처음이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천국 싱가포르. 현대적인 빌딩 사이 곳곳에 길거리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길거리 음식점은 약 6,000여 개. 한 끼에 2-3천 원으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The food is one of the biggest attractions, and especially the local hawker food. It's cheap, it's delicious, and all Singaporeans love to go to the hawker centers. 시장통에 위치한 한 허름한 음식점. 푹푹 찌는 더운 날씨에도 손님들이 이 식당의 치킨 볶음밥과 면 요리를 먹기 위해 긴 줄을 서고 기다립니다. 최근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에서 노점 식당으로는 최초로 미슐랭의 별점을 받은 곳입니다. 我觉得他应该得到这个奖，他应该得到，因为他的面条煮的实在太好了。 식당 주인 찬홍멍 씨는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과 나란히 무대에 올라 별이 새겨진 빨간 표지의 미슐랭 가이드를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所以我这次真的说非常的高兴，希望下一代的年轻人开始要学这个问题了。 미슐랭 별점을 받은 또 다른 노점 식당 역시 소문이 퍼지면서 평소보다 줄이 더 길어졌고 외국인 관광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On a découvert, il y avait justement ce restaurant qui a reçu sa première étoile Michelin et on est vraiment impressionné parce que c'est une petite échoppe et on voit la queue qu'il y a et tout l'engouement qu'il peut y avoir par. 하지만 싱가포르 노점 식당의 영광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길거리 음식점의 주인들은 대부분 60, 70대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비법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은 현대적인 레스토랑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一定是很心痛啊，这样的东西啊，我的孙也是很不舍得这样的东西没有人做。 싱가포르인들에게 한 끼 식사 이상인 추억과 문화를 상징하는 노점상. 이번 미슐랭 별점 획득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와이스톤에 위치한 상가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인 슈퍼마켓을 비롯한 3개 업소가 전소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이일 오후 9시 5분께 밀레포인트 블러바드와 150가 코너에 위치한 스트로베리 팜 빌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인근 런드리맷과 드라이클리너스 등 3개 업소를 전소시킨 후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최운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이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선정돼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최운희 회장이 퀸즈 플러싱 소재 JHS 189 중학교에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며 뉴욕 주류 사회의 한국 교육 문화를 알리고 한인사회 교육을 발전시킨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상의 팀을 꾸려 다른 팀과 경기를 하고 우승팀을 가리는 이른바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가 뉴욕주에서 다시 허용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3일 지난해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운영업체인 드래프트킹스와 팬듀얼사에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총 22개의 공립학교 운동장을 일반에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일 12개 학교 운동장이 개방됐고 나머지 10개 운동장은 오는 가을부터 추가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 운동장 확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총 4,800만 달러를 투입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강한 천둥 번개와 함께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